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김수민 아나운서, 박동주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2월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 두 분은? 연말 12월. 네. 뭐 12월 하면 다들 이제 연말 들뜬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저희 주부들은 네. 김장이죠. 김장. 아, 그렇죠. 김장 준비 때문에 맞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특히 가족이 많으면 네. 정말 몇 포기, 한 50포기, 100포기도 막 하거든요.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철크덩거립니다. 또 어떻게 하나. 네. 그런데 요즘은 또 뭐 워낙 좀 좋아져가지고 그런 네. 부담은 덜한데, 근데 어쨌거나 좀 힘이 들어도 만들어 놓으면 또 1년 동안 듬직하게 먹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뭐 굳게 마음 먹고 해야죠. 네, 열심히 그럼요. 하겠습니다. 1년 양식이니까 또 그럼요. 이렇게 그 김장 담궈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쵸.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아니, 김수현 저는 아나운서. 사실 김장을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 가서 가져오려고요.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도와줄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지원해 준다든지 가져오려고요는 또 뭡니까? 아니, 그 가서 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는 겸 말하고 나니까 미안하죠? 네. 네. 김장 아가씨들 와야죠. 있잖아요. 주변에 진짜 후배들이 선배 언제 김장해요? 그럼 저 도와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 한 5포기만 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더 필요 없어요. 5포기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 쓸게요. 네. 네, 사실 저는요, 요즘에 새해가 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생각? 그 여러 가지 재난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예. 뭐 일단- 지진은 네, 재난에 지진이 들어가고요. 있고 예. 또 요즘엔 미세먼지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시잖아요. 예. 네. 예. 사실 이 100m짜리 모래폭풍 보셨죠? 그럼요. 예, 우리 이번에, 지역에 예. 초미세먼지를 불어갖고 왔는데 네, 이렇게 우리 지역도 정말 공기질이 안 좋은 만큼 네, 마스크와 방충말, 필터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나 또 노약자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마스크 같은 거 미리미리 좀 보건 마스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좀 맞아요. 미리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그 모 통신사 화재 아, 사고가 네. 있었잖아요. 네. 이때 정말 이게 통신이 작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났는데 네. 그 서울 뭐 전체적으로 그 다 이렇게 지금 마비가 되고 네. 뭐 인터넷 뱅킹 뭐 또 일반 뱅킹뿐만 아니라 뭐 119 이런 연락도 제대로 이제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인터넷과 통신에 장애가 생기니까 얼마나 이게 그 일상이 마비가 되는지 심각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왜 그 저번에 지진이 났을 때도 막 서로 너무 연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비가 잠깐 됐었던 네.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과부하 걸려서. 예, 예. 그때도 사실 그 짧은 순간에도 막 맞아요. 가슴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뭐랄까 통신 재난 영화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버뜩 드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만큼 저희가 또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전과 통신 장애가 가장 큰 도시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는 개인이라면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통신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관리 규정이 잘 마련이 또 안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좀 잘 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더욱더 좀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관심들이 다 또 우리가 이제 재난 근력 키우기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이제 초대석 시간에 윤정임 씨와 함께 이 재난 근력 키우기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이 좀 우리가 배웠는데 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다고요. 네, 재난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김현희님은요, 재난 근력 키우기 매우 인상적이고 유익했어요. 예, 늘 노력하시는 동네 발견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예. 네, 그리고 가은마루맘님은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요런저런 궁금했던 이 것들을 파헤쳐 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동네 발견입니다. 우리 동네 초대석에서 재난 근력 키우기는 정말 와닿았던 정보인데요. 네. 요런 발견들이 큰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칭찬받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시청소감 남겨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칭찬은 저희 동네 발견도 춤추게 한다 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하는 동네 발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분께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네 발견 준비한 소식들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 네. 배워서 넣어준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홈 트레이닝을 또 네. 볼 차례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 2탄. 2탄. 뭐 특별한 도구 없이도 네. 가볍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법을
이제 맞아요.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그 가볍게 산책하던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죠. 특히 막 추우니까 네. 최대한 주차도 많이, 가까운 데 하게 네. 되고 하긴 뭐 춥다고 그래요. 뭐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꼼지락거리기가 싫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살이 좀 더 찌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미세먼지가 또 있다 보니까 네, 밖에 더 또 밖으로 안 이렇게 나가죠. 되고. 네.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다 같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김정진 아나운서랑 또 김시영 리포터가 기초 체력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네. 아쉽게도 두 분은 다 네, 필요한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오늘은 장현 트레이너를 따라서 홈 트레이닝을 제대로 배웠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배워서 넣어준다. 홈트레이닝 지난 이야기. 호황 MBC 김정진 아나운서와 근육빵빵 훈남 장현 트레이너, 대신남 김시영 리포터가 함께 홈트레이닝을 위한 기초 체력 테스트를 받아봤는데요. 팔다리 후덜덜 부실한 체력만 확인한 김시영 리포터, 믿고 보는 김정진 아나운서마저 근력 운동이 절실했는데요. 과연 이번엔 홈트레이닝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저희 집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짜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스트레칭을 좀 먼저 그렇죠. 한번 이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은 이제 운동 전에 하시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과 그 조직 자체를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제 운동 수행력을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칭은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아, 이런 거 안 돼요. 아니, 부부끼리. 아, 예. 부부끼리 좋죠. 아니, 좀 뭐 민망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정현 씨, 선생님이 근육을 만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사심이 있으세요. 아니, 안 되겠어. 아니. 결혼했습니다. 오해하지 네네. 마세요, 예, 네네.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간단하게 몸 풀고 네.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부터 꼼꼼하게 배워볼까요? 먼저 등을 약간 구부정하게 한 상태에서 손등은 정면으로 향하게 한 후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몸을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린 채로 앉은 다음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지탱하면서 몸통을 좌우로 비틀며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스트레칭을 한 뒤에 운동해주세요. 자, 배워서 넣어준다. 홈 트레이닝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어떻게 오늘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거실, 그다음에 부엌, 그다음에 침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이제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요. 네. 일단은 거실부터 네. 한번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없습니까? 아, 화장실에서는 집중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앉았다. 화장실만은 좀. 앉았다. 이랬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한번 네. 어떤 거실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운동은 벤치 딥스라고 이제 팔과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자, 처음에 다리를 지면에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띄워주세요. 이 소파에서요. 소파에서, 예. 네. 그리고 팔은 어깨 너비만큼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예. 주의할 점은 이제 손목이 너무 안으로 이렇게 손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손목이 너무 접질러서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 이제 네, 맞습니다. 일직선으로 떨어진다. 네, 그대로 엉덩이를 스치면서 소파에 스치면서 내려갔다가 팔을 다시 펴줍니다. 자, 호흡법은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후,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후,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전혀 그렇죠. 못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자기 몸에 근력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속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세가 맞나요? 예, 자세 아주 좋습니다. 최대한 이제 다리 네. 쪽을 지지를 하되 이 팔 운동을 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폈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잘하시네요. 다음 운동은 어떤 게 해보셔야죠. 예? 이거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삼두 쪽으로 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냥 앉으세요. 이거를 이제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엉덩이 밑에 계란 하나 놔두고 하시면은 훨씬 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견갑심을. 어우, 야, 이거 진짜 삼두랑 어깨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맞아, 어깨에 힘이 되게 많이. 예. 아, 이게 훨씬 더 쉽네. 네. 이게 훨씬 더 쉽네. 예, 알겠습니다. 아. 아유. TV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집중이 안 되나?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운동. 괜찮습니다. 집중해서 운동을 한 동작 한 동작 호흡을 하면서 운동하시면은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린 후 벤치 딥스 동작을 하면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있는데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운 다음 상대방의 가슴에 양발을 댑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상대방의 체중만큼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극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다리도 끝까지 다 펴서 운동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싱크대 앞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상체 운동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타월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자, 타월을 가지고 이제 타월 익스텐션이라 갖고 익스텐션. 네네. 보통 이제 그 일반 뭐 주부들이나 이제 요즘에 남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가사일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깨 경관절이라든가 이제 회전근개, 그다음에 등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목 쪽이 승모근 쪽이 많이 뻐근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한 이 운동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타월을 자, 왼쪽 손으로 살짝 잡으신 다음에 자, 등 뒤로 넘깁니다. 자, 그리고 자, 반대쪽 손으로 등 뒤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직 이동합니다. 자, 위아래로 자, 천천히 위로 한번 쭉 당겨줬다가 최대한 가동 범위를 살려서 많이 당겼다가 5초씩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번엔 반대쪽으로 쭉 잡아주세요. 여기서 또 5초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호흡법은 자, 팔을 위로 올릴 때 숨을 내쉬고요. 자, 내려갈 때 팔을 다시 반대로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서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강도 있게 운동하시려면은 고무장갑, 그렇죠.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장갑은 길이가 더 짧아서 그렇죠, 어려운 짧아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가요? 배가 너무 안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려주세요. 위아래로 쭉 올렸다가 그렇죠. 5초씩.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이게 지금 왼손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릴 때는 왼쪽 손으로 왼쪽 내리시면 손으로 내리고 올리는 거는 오른쪽 손으로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이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네. 이거. 때리신 거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진 씨도. 저는 수건으로 그럼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잡고. 너무 쉽게 정진 씨는 너무 유연성이 좋으셔서 너무 쉽게 하는. 좋으셔서 네, 좀 짧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짧은 건 여기 있습니다. 짧은 건 여기 이게 있어. 너무, 와. 짧은 건 여기 얘는 있고. 다치다. 와, 진짜 유연하시네. 네. 와. 여기 안 올라가네요, 여기. 최대한 저항만 느끼시면 됩니다. 텐션을 주면서 이쪽 이제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쉬고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리시고 자세도 좋으신 것 같죠. 그렇죠. 탄성이 이제 강하고 길이가 이제 물체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이제 팔이 펴지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강도 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리시고. 이쪽은 안 올라가. 저 오른쪽 어깨 진짜. 좌우 이제 불균형의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체감에 맞춰서 운동을. 오른쪽 어깨가 안 좋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더 안 올라가는 쪽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쪽이 지금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오른쪽이. 이쪽이 당겨지니까.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양손을 싱크대에 올려서 균형을 잡은 다음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반보 정도 이동하는데요. 몸을 살짝 튕긴다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침실입니다. 침실에서 우리가 또 배워볼 수 있는 홈트레이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트위스트
이제 허리 운동이라고 트위스트. 이제 옆구리 쪽 여성들이 가장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예, 허리 쪽. 여성분들은 그쪽이 제일 민감하죠. 그쵸. 안 만졌으면 좋겠어요. 이 옆구리. 그래요? 네, 옆구리가 그래요. 자, 엉덩이를 중심축으로 상체를 살짝 뒤로 넘기되 배를 살짝 움츠려주세요. 복근에 힘이 들어갔을 정도로 배꼽을 안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다리를 이렇게 침대에 지탱을 하시고요. 자, 몸통을 좌우로 비틀어주시면서 와. 최대한 왔다 갔다 반복을 하십니다. 호흡은 자, 움직일 때마다 숨을 내쉬면 됩니다.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후. 이렇게 이제 횟수는 30회에서 4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조금 강하게 진행하시려면은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심 잡는 데 있어서 이제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힘들어. 이 상태에서 동일한 자세로 몸을 틀어주시고 반대로 마찬가지 호흡을 하면서 후,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우리가 매일 배구자는 이 베개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예, 진짜. 정희 씨가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뭐.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약한 척 하시면 아, 이거 못하는데. 못하는 이렇게 다리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안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게끔 하고. 네. 후. 조금만 더 뒤로 누워보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버티면서 후. 들이마시고 후. 잘하시는데요? 저 다리 올려. 네, 다리를 좀 들어보세요. 다리를 들어보시면 들어볼까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후. 잘하시네요. 네. 기초 체력 테스트 전에 느낌상 화를 주셨는데 제가 에이스네, 에이스. 그럼 이제 좀 시영 씨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저는 진짜 그냥 이 자세를 제일 좋아하는 자세인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옆구리 살. 얘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쥐어 짜듯이 예. 와. 풀어주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드네요. 예,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 이게 정말 이게 막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만 있어도 운동이 돼. 그렇죠. 이 자세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잠들기 전 이런 운동은 어떠세요? 먼저 침대 틀이나 베개를 잡고 누워 몸의 균형을 잃은 다음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줍니다. 시선은 발끝을 보고 발 방향을 살짝 밖으로 튼 다음 다리를 좌우로 교차시켜주세요. 하복부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배워서 넣어준다 홈 트레이닝. 마무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씨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네, 지금 사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이 훅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몇 년이 좀 늙은 느낌도 들고 하지만 또 건강해진 느낌이 들고 또 새삼 느꼈던 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새삼 느꼈어요. 집에서도. 그렇죠. 근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배가 고기를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운동을 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네. 음식이 땡기는 건 당연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 좋아요? 하고 난 후에 먹는 게 좋아요? 맞아, 진짜. 나 그게 제일 궁금해. 궁금했어요. 진짜. 운동 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운동 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예. 우리 몸의 이제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거든요. 예. 근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탄수화물이 많이 쓰이게 돼요. 근데 너무 공복 상태가 오래 있을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 나죠. 그래서 최소 2시간 전에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운동 전에? 그렇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탄수화물 위주로.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밥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아요. 반드시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힘 파워가 나니까. 그렇죠. 더 집중력 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워서 넣어준다 홈 트레이닝 진짜 저는 오늘 각성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 정말 좋아했는데 야 진짜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운동량이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맞아.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좋은 자세 동작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저도. 아니. 예. 정진 씨도 배워서 넣어준다. 또 다음 편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또 너무 불러주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아니요, 저 되게 피곤하지 않고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워서 넣는다 홈 트레이닝 성공! 와.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홈 트레이닝 편 이제 쭉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시청을 하시면서 저렇게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아. 근데 사실 홈트레이닝이란 게 네. 알면서도 잘 못하게 됐습니다. 되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홈트레이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좀 그 전에 아니까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잘안 그래서 되죠. 저는 좀 찾아가서 배웠었는데 네. 네, 저희가 알기로는 홈트레이닝 되게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 어렵기도 해서 네. 갔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쉽고 간단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또 여러분들도 좀 저도 같이 네, 동참해가지고 홈트레이닝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립니다. 실천 의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네, 그런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걸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시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괜히 왜 집에서 운동하지 뭐 이래가지고 사놓은 거 많잖아요. 뭐 런닝머신 그거 다 빨래대 되고 있고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밟았다 말았다 하는 거 그것도 저 구석에 있고 딱히 어떤 도구를 네. 각 사야지만이 운동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집에 있는 간단한 뭐 있는 소파, 네. 네, 맞아요. 고무장갑 그리고 뭐 침대 뭐 다 도구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추천해 드린다면 네. 그 밀대 있죠 청소에 우리 밀대. 예, 요즘은 아. 사실 엎드려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네. 보통 보면 이렇게 밀대를 맞아요.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네. 이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딱 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막 흔드는 거지. 아. 그러면 그것 굉장히 운동돼요. 아, 그래요? 청소하면서. 예.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에어로빅 맞아요. 받았어요. 에어로빅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네. 저 밥통이죠. 네. 밥통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오. 허리 운동도 하고 오, 야. 예, 스쿼트 대신으로. 오, 야, 하는, 밥통을 예. 들었다 놨다. 뭐 아닌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설거지 할 때 이제 네.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아니 예, 근데 그것도 좀 도움이 주부가 됩니다. 알 걸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요.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좀 합니다. 예. 아. 생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설거지를 할 때는 뒤꿈치를 뒤꿈치를 들었다 하면 들어서 이 종아리 근육도 이제 또 이 뒤쪽으로 이제 근육이 허리하고. 오.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뭐 그건 뭐 어느 근육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지껏 너무 아프다. 설거지하면서 네, 계속 네. 그냥 정말 설거지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이 알려주신 네. 대로 그 뒤꿈치 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설거지를 네. 하긴 네. 하셨었군요. 네, 했었죠. 정말 그냥 정말 정직하게 가만히. 근데 이제는 홈트레이닝도 배웠겠다. 예, 예. 뒤꿈치 들면서 이렇게 예. 좀 오. 춤추면서 저도. 네, 이때도 좋을 것 음악 같아요. 틀어놓으시면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우 이러면서. 잘하시네요. 아우, 네. 음악 네. 사용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운동이라고 하면은 막 거창하게 무슨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요가라던가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탁 끊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자, 이 홈 트레이닝을 보시면서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굳이 어떤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라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맞아요.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게 제일 우선적인 게 주차예요, 주차. 주차? 네, 멀리 해놓고도 네.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솔직히 저도 부끄러워요. 맨날 가까운데 최대한 되려고 되지 말아야 될 때 끼역끼역 대고 말이야. 아우 이제 반성하겠습니다. 본인이 네. 좀 실천하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 예, 네. 예. 네네네. 근데 사실 요즘 미세먼지로도 야외 활동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 네. 네, 이럴 때일수록 홈 트레이닝 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배워서 넣어준다 홈 트레이닝 편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무엇을 배워서 또 알려드릴지 대신남 김시영 리포터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었죠. 네. 뭐 점자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읽는 문자를 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 포항에는요 경부 점자 도서관이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리는 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2018 시와 음악에 함께하는 가을 문화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요,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송 대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이렇게 대회 소식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도서가 또 어떻게 제작되는지,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 먼발치서 보던 소녀는 나보다는 성숙한 1년 후배였다.
어렸을 적에 동네 작은 언덕에서 친구들과 보낸 시간이나 나와 엇비슷해 보이는 사람과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포항 사람은 MBC의 방송 무시하게 된다. 진행자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경북 점자도서관이란 저희 포항 MBC에서 함께하고 있는 녹음 잡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봉사활동을 한 지는 좀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요. 선배님들이 하기 시작해서 저도 참여를 했다가 이제는 제가 더 뿌듯함에 더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포항 MBC의 라디오 DJ들과 아나운서들은 음성도서 제작을 위한 재능 기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답니다. 저희가 녹음한 책들은 점자도서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해지죠.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이 책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하고 뭐랄까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녹음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제작된 음성도서와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송 대회도 열렸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봉사활동,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읽는 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북 점자도서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김종옥 씨도 점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전에는 점자를 배워가지고 점자책을 읽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도 읽고 책 읽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읽고 있습니다. 매체가 발달하면서 요즘은 점자도서관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쉽고 편하게 음성도서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 책을 접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저희 도서관에 직접 오셔서 책을 점자책이나 CD도서, 테이프도서를 대출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책을 직접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재생해서 들으시거나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컴퓨터 사용하시기가 뒤늦게 또 배우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하셔서 전화로 책을 듣고 계십니다. 책을 접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시각장애인용 도서는 아직 일반 도서의 5% 수준. 베스트셀러도 반년은 기다려야 하고 신작 도서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민들의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박서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다. 네, 지금 소리영화 제작 중인데요. 보는 영화가 아닌 듣는 영화입니다. 대사가 없는 화면을 묘사해서 녹음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한층 더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작업이죠.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낭독 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박서연 씨.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반 정도씩은 꼭 시간을 내서 꾸준히 영화 해설이나 음성도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변명 대신 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제 목소리를 내서 제가 책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고요. 또 제 목소리가 그 이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게 저는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시민들과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셈인데요.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11월 21일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과 글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낭송 대회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라는 것이요,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직접 시각장애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시낭송대회를 개최하게 됐고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시 한 편조차 외우지 못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시 한 편이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신앙송대회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떨렸을 첫 번째 참가자, 올해로 2회째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그리운 고향이라는 자작시를 준비했습니다. 고향 생각나 하늘을 본다. 흰 구름 위에 그림을 그린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가을밤 황유성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혼심 젖는다. 쓸쓸한 달밤에 애달픈 정치. 혼자 책을 읽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무대에 오르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긴장하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많이 떨려하셔서 위로를, 용기를 좀 드리려고. 경북지회 회원 15명이 참가한 신앙송 대회. 자작시를 준비한 참가자도 3명이나 되고요. 이 대회를 계기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 있지. 떨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전엔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뒤로는 이렇게 많이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니까 많이 좀 떨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상식과 함께 시각장애인 신앙송 대회도 막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들이 더 많이 제작된다면 공부하는 일도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일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겠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1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제가 1등을 줘가지고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지금 흥감하기 따릅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 행사가 이 작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관심으로 이 의미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도서와 점자도서는 세상과 연결하는 커다란 문이 되기도 하고 꿈을 향한 계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전세용 씨하고 김승민 씨 어머머 이때까지 그런 봉사활동하고 계셨어요? 저 좀 끼워주시지 그러셨어요. 안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 아니 제가 아까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 한 20년 넘었죠. 예, 20년 넘는 동안에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다른 MC들이나 DJ들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또 김수민 아나운서 그동안에 또 이제 편집도 하고 뭐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내니까. 네, 아니요. 예. 자진해서 했어요. 그래요? 자진해서 했어요.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사실 저는 선배님들 덕분에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 하니까 총 9개월 동안 한 거예요. 사실 9개월이라고 하면은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길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정말 뿌듯하니까 네네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나 싶은데 사실 제가 맡아서 총 편집을 해보니까 처음과 끝을 제가 정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뿌듯함과 설렘과 또 보람이 약간 있어요. 보람참 맞아요. 그 보람참템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참 이렇게 소실적에는 이렇게 그 리포터 친구들 모아가지고 소리샘이라는 봉사단으로 이렇게 소리샘? 대구 지역에 있는 점자도서관에 책을 같은 책보다는 저희는 잡지를 매달 만들어서 음성 녹음으로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이런 매달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기
없잖아요. 아까 봤지만 베스트셀러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매달 소식을 어떻게 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보람이 됐었는데 야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왜 제가 계속 못했지? 막 좀 부끄러워진 느낌도 들고 그리고 포항 MBC 식구들은 제가 보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편집까지 해서 보내드리지만 아까 그 방송상에 나왔던 박서연 씨라는 봉사활동하시는 일반인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목소리가 뭐 거의 방송인 수준으로 너무 좋아서 약간 성우 같은 그렇죠. 이걸 딱 보신 분들이 저런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 약간 봉사활동에 좀 머뭇거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예쁘거나 또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발음과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의 사유만 아니라면 사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다면 누구나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 달에 한 권에서 한 2권 정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좀 부족한, 턱없이 그래도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 이제 책 읽기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자 도서관의 그 제작을 위한 한글 워드 봉사 활동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점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신청하시고 봉사를 해보시면 또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북 점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 9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이분들하고요 직접 이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봉사 활동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아이들이 그 글자를 모를 때 엄마가 이렇게 옆에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적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들하고 이제 라이브로 옆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죠. 혹시 좋은 책을 누군가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공유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 말이 참 많으시네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철과 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잘 녹여낸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 당신의 심장을 녹여버릴 환상의 퍼포먼스. 철강도시 포항의 정체성을 살린 창작 공연 지금 만나보시죠. 공연 하루 전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이라는 소식에 연습 현장을 찾았는데요. 무대 조명부터 동선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센터가 지금 정확하게 안 맞거든요. 요 중립 센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조명, 여기. 이날은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테크닉 리허설이 진행되는데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선 필수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만나서 진행하다 보니까 무용에서 쓰는 테크니컬적인 요소와 또 연주, 연기 이런 부분이 각자 달라서 이런 서로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리허설 때 충분히 하지 않으면 공연 때 이제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을 주제로 한 넌버벌 탑 퍼포먼스 어바웃 더 1500 아이언 하트 스틸란타 퍼포먼스로 시작된 공연이 올해는 포항의 정체성을 담은 융복합 창작 공연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올해 공연은 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풀어서 무대 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저희가 지금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과연 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게 이번 공연의 주제이고 또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은 핵심 요소입니다. 철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인류와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대 장치들을 활용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통 타악과 한국 무용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번 공연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다 같이 나오니까 앞뒤 부딪히는 부분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뒤 동선만 제대로 되면 될 것 같아서 그걸 조율 중이었습니다. 매년 다른 컨셉과 연출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무대는 어떨까요?
그 색감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치는 악기가 이제 배치 그다음에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연출적인 효과들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용하고 저희 타악하고 같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공연들이 아마 예년과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잠시 후 이틀 공연 중 첫 번째 공연의 막이 오르는데요. 반 드러낼게요. 연주하고 마무리되는 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암정. 저녁 공연이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종 리허설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맞춰봐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대 위 또 대기실까지 지역 예술가들은 쉼없이 동작들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그 신발 소리가 계속 첫방에 들리잖아. 그거를 듣고 하고 안박에 그렇게 섞이면 안 돼. 아는 사람이라 똑바로 해줘야 얘가 따라하지. 얘 계속 안에 갇혀 있어. 서로의 동선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맞춰봤어야 됐는데 그 연습실에서는 많이 맞춰봤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리허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더 하면 됩니다. 네. 문제는 없네. 네,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철을 주제로 하는 공연답게 특별한 악기까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철제 구조물 H빔으로 만든 이것이 그 주인공. 쇠로 만들어진 H빔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H빔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별로.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보시면 여기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이게 쇠를 용광로에서 뽑아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끝부분입니다. 여기는 소리가 소리가 조금 요 밑에 거랑 다르게 좀 높죠. 이게 바로 철이 만드는 다양한 소리의 세계. 국악과 일렉트로닉 그리고 H빔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여자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작년에 한 거와 완전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서 기대되고 리허설도 저희 잘 끝냈으니까 잘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박수 많이 받는 관객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무대 기대할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어바웃 더 1500 아이언하트 공연에서는 이전의 스토리를 보완하고 창작 음악과 공연 영상을 더해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운철, 신화, 권력, 다리, 약속, 아이언하트 이렇게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총 챕터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챕터 5까지는 역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을 철이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철은 인류와 만난 그 순간부터 권력의 도구로 때로는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다리이자 약속의 증표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뗄 수 없는 인류와 철의 관계를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더해 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 아이언하트. 철의 진정한 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의 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용광로처럼 강력한 H빔 스틸탁 퍼포먼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는 관객들.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공연이 뭐 여러 가지 소품들 이용하고 장구하고 깽가리하고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조금 재미있었어요.
멋있어요. 푹 치는 애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멋있어. 우리 그냥 동네에서 보는 난타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건 여기가 연출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여튼 막 가슴이 벅차요.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어바웃 더 1500 아이언 하트. 철광도시 포항을 대표하는 지역의 창작 공연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길 기대합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철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 About the 1500 아이언 하트 공연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1500, 이 1500이 철이 녹는 온도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500이라고 줬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동네 경향을 통해서도 잠깐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About the 1500 아이언 하트 참 그 인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저 공연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이미 우리 아버님들이 저런 공연을 해 오셨었죠. 선술집에 가면은 그때 이렇게 테이블이 이제 철로 돼 있었어요. 가운데 연탄 놓고 그리고 젓가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공연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포항하면은 또 철강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넘어갑시다. 이제 철의 도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철을 주제로 한 공연을 벌써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빔을 가지고 놓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지역의 또 정체성도 살릴 수 있는 공연이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철에서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H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와 철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구나. 나도 한번 두들겨 봐야겠구나. 갑자기 또 이래서 철에서 얘기하니까 띵칠 소리가 깡통 소리가 난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 장난치면 뽕 너 머리에서 깡통 소리 난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 그럼 머리로 이제 난타고 하는 거.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철 그 공연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 정리해 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매트리스 등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울진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라돈 측정기 무상 대여를 시작했습니다. 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틀간 사용 후 측정 결과와 함께 반납하시면 됩니다. 경주시도 내년부터는 이 라돈 측정기 무상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포항시도 이달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를 하고 있지만 측정기가 많지 않아서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포항시에서 대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예약 및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포스텍에서 지진 발생 5초 안에 진도를 측정해 대피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해시태그 인터뷰에서 만난 적이 있는 송영훈 학생의 작품이라서 더 반갑네요. 네, 국가 재난 문자 시스템이 20초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실제 사람이 느끼는 진동의 크기, 즉 진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대피와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 등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지진 대비 시스템이 더 많이 개발되고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더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포항시 첫 공공 키즈 카페인 아이누리 키즈 카페가 평생학습원 덕업관 1층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사설 키즈 카페의 경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공간이지만 이용료가 비싸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많았는데 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네,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은 역시 부모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공공 키즈 카페 안에는요, 튼튼 놀이터, 창의 놀이터, 북카페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고요. 영유아 1,500원, 보호자 1,0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의 발견에 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네. 제가 하나 미션을 낸다면은 아마 그 집에서 각자 이게 철 아트 공연을 한번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저녁에. 어떨까?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포항 시민이니까 네. 한번 네. 전국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네요. 해보면서 자 우리 동네의 맛집 그리고 또 멋진 곳 그리고 멋진 사람 그리고 뭐 시청 소감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동네 발견 홈페이지, SNS 그리고 캐톡창으로 시청자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좀 많이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제발이요. 네, 사진은 제발까지는 3장 아닙니다. 이상. 그래요? 많이 올걸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도 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진은 3장 이상이고요. 그리고 네. 동영상은 1분 정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품을 또 많이 드리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